Y채널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검은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검은도 간첩단 사건의 법원 판결 내용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1977년 전남 검은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 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진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검은도에 살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배경과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전했는데요. 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로 가면은 아무 기관도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한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를 전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됐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한 사과에 대한 부재로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검은도 간첩단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어 이목을 끌었지만 사건의 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검은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검은도 간첩 자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귀순한 북한 공작원인 김 씨는 1976년 9월 북한에서 검은도로 난파됐다가 동료들을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 부부와 자녀들이 검은도 일대에서 대남 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듬해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자녀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사용이 점점 더 늘고 있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례와 유통업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사는 직장인 김일균 씨는 요즘 중국 해외 직구로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싼 가격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제 환불은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대신 저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도 낮고 그냥 가격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평소 중국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사례자를 통해 실제로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저렴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유통업계는 전체 인구의 30%가 사용에 나서면 중국이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면서 전체 인구의 30%가 사용한다면 유통업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전문가의 말을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유익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함께 언급했다면 더 좋은 보도가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보호, 누적 발급 건수는 약 2,485만 건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8%가량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도용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 통관 고유 보호, 도용 의심 신고는 월 평균 1,000건이 넘는데요. 전용 신고 창구 개설 이후 1년 사이 3배가량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도용 피해 신고의 90% 이상이 중국 수입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피해자가 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는 국민비서 통관 내역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프랑스 농민 시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모나리자가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농민 시위로 인해 프랑스의 명화 모나리자가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신홍진 기자가 전합니다. 두 여성이 기습적으로 모나리자의 빨간색과 노란색 수프를 띄얹고 구호를 외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동안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화가 난 러시아 여성이 찻잔을 날렸고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며 케이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Art that's really valuable for the history of humankind that way. 프랑스의 명화가 테러를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님을 알리며 과거 사례를 설명하고 이런 시위 방식에 대한 관광객의 싸늘한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예술품 테러 내용을 전해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시위를 벌이게 된 프랑스 농민들의 상황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프랑스 농민 시위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럽연합 EU의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미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 대형 유통체인의 헐값 구매로 불만이 끓어오르던 상황에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며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제소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도록 하는 환경 규제를 만들고 전체 농지의 4%를 휴경지로 삼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시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